목걸이 모파상 지은이에 대해. 모파상은 1850년에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18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에서 법률 공부를 하다 1870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 전쟁이 일어나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을 반대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문학을 지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학 지도는 어머니 친구인 프로베르에게 받았습니다. 모파상 작품의 특징은 자신이 체험한 일상적인 일이나 관찰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꾸밈없이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현실적이지도 않아 묘한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비계덩어리, 여자 일생, 메종 텔리에, 두 명의 친구 등이 있습니다. 목걸이 모파상. 어릴 적부터 마틸드는 부자와 결혼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자신처럼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여자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체 높은 집안의 자식들이 자신의 뛰어난 외모에 반해 앞다투어 청혼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부자와 결혼하려고 하면 우선 지참금이 있어야 하는데 가난한 관리의 딸인 마틸드로서는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부의 하급 관리인 루아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처럼 불행한 여자는 아마 없을 거야. 마틸드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루아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생활비에 쪼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고 싶은 옷도 살 수 없었고 신고 싶은 구두도 살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나 반지 같은 장신구는 더욱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난 결코 이런 데서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어김없이 눈에 들어오는 곰팡이 쓴 벽지에 빛바란 커튼과 낡은 가구들. 마틸드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지는 못할지언정 삐걱거리는 침대에 부서진 의자가 다 무엇이란 말인가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마틸드는 점점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단 벽지에 값비싼 가구가 놓여 있는 살롱, 화려한 드레스와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꾸민 사람들, 황급빛 마차 등등 상상의 세계에는 마틸드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틸드는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수프 맛이 정말 기가 막히군. 아마 당신 수프 끓이는 솜씨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거요. 누아젤이 칭찬했지만 마틸드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빨지 않은 식탁보에 때가 낀 그릇들로 우울할 뿐이었습니다.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고자 마틸드는 또다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육중한 식탁 위에 반짝이고 있는 촛불들, 그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는 식기들, 그 식기들 안에 있는 향기롭고 진귀한 음식들. 포도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녀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깨끗한 유리잔에 받은 마틸드가 그 유리잔에 살짝 입술을 갖다 댈 때였습니다. 스프 좀 더 주구려. 누아젤의 소리에 마틸드는 깜짝 놀라 상상의 세계에서 깨어났습니다. 누아젤이 코앞에 수프 접시를 내민 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말없이 일어나 수프를 붓습니다. 그 사이에 누아젤이 식탁 위에 무엇인가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오? 수프를 퍼온 마틸드에게 누아젤이 봉투를 뒤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한테 주는 선물, 어서 열어봐요. 마틸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보았습니다. 초대장. 나는 오는 1월 10일 토요일 저녁에 교육부 장관 관제에서 파티가 있사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 조르주 랑포노. 세상에 얼마나 멋질까. 마틸드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파티라니, 그것도 장관 관제에서 열리는 파티라니. 마틸드의 눈앞에는 벌써 파티가 열리고 있는 장관 관제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들, 그 사이에 쟁반을 받쳐 들고 다니는 웨이터들.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어.
마틸드가 정신을 차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내가 기뻐할 줄 알았다고요? 당신은 늘 파티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소. 그래서 어렵게 초대장을 얻어온 건데. 사실 누알자과 같은 학업 관리들에게는 초대장이 몇 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가고 싶어 했지만 차례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파티장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고관 대작들이 다 올 거요. 오면 뭐예요? 내가 못 가는데. 말끝에 마틸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못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다들 멋지게 차려 입고 올 텐데 난 입고 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 못 간다는 거죠. 마틸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난번 극장에 갈 때 입었던 옷 있잖소. 아주 잘 어울리던데. 그 옷을 입고 가면 어떤 기부인보다 아름다울 거요. 어떤 기부인보다 아름다울 거라고요? 마틸드는 기가 막혀 웃음을 쳤습니다. 누아젤이 말하는 옷은 몇 년 전에 산 것으로 여기저기 해져 입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장 다른 사람한테나 주세요. 나는 옷이 없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덧 마틸드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누아젤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얻어온 초대장인데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다니. 그렇다면 이번에 옷 한 벌 장만하구려. 누아젤이 결심한 듯 말하자 마틸다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파티에 가려면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데 드레스든 뭐든 사구려. 그런 옷을 사려면 얼마나 필요하지? 다른 데서도 입을 수 있고 그다지 비싸지 않을 것으로 말이오. 마틸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아젤이 놀라지 않으면서도 거절하지도 않을 적당한 가격이 얼마일까 하고. 그러자 언제인가 쇼윈도에서 보았던 옷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500프랑쯤 필요할 거예요. 그곳에 붙어있던 가격이 500프랑이었습니다. 500프랑이나 된다고? 누아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옷 한 벌에 500프랑이나 하다니. 그러나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엽총을 사서 친구들과 함께 사냥을 가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액이 꼭 500프랑이었습니다. 너무 비싼가요? 마틸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도록 하구려. 누아젤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엽총을 포기했습니다. 파티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떠 보여야 할 마틸드의 표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옷을 보고 한숨을 쉬지 않나, 거울을 보고 울상을 짓지 않나. 왜?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요? 누아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옷이야 마음에 들죠. 그럼 다른 무슨 걱정이 있는 거요? 마틸드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요? 옷만 있으면 뭐 다 하냐고요? 장식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목걸이에 반지에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올 텐데 아무래도 파티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당신은 꽃으로 꾸미면 되지 않겠소? 꽃이 보석보다 훨씬 당신을 돋보이게 할 거요. 누아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런 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형편에 비싼 보석을 살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마틸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누아젤은 여전히 달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친구한테 빌려보구려. 당신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오. 순간 마틸드가 짝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요. 내 친구 중에 짠이라는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 당장 그 친구한테 빌려와야겠어요. 내가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짠은 마틸드의 친구 중 가장 잘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은 친구였습니다. 잔을 만나면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틸드는 참으로 오랜만에 잔을 찾았습니다. 어머, 내가 웬일이니? 잔은 마틸드를 보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마틸드는 찾아온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 보석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잔은 당장 보석함을 가져왔습니다. 잔 말대로 보석함에는 갖가지 보석들이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좀 보고. 마틸드는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반지와 귀고리와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다야? 진주 목걸이에 에메랄드 목걸이를 걸치고도 마틸드는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자 자는 검은 공단에 금박의 수가 놓인 보석함을 내왔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공단 보석함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틸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마틸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취한 듯 거울을 보았습니다. 목걸이는 마틸드의 하얀 목에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걸로 할래? 이걸로 할게. 그렇게 해서 마틸드는 자네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파티가 열리던 날, 마틸드는 누아젤과 함께 장관 관제로 갔습니다. 관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화려한 드레스에 값진 보석들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틸드가 들어서자 그들의 화려함은 한순간에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군요. 남자들이 마틸드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틸드와 춤추고 싶어 했으며 장관도 곁눈질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야. 마틸드는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파티를 즐겼습니다. 부드러운 음악 소리에 맞춰 멋진 남자와 춤도 추었으며 향기로운 포도주에 입술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으로 인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춤추는 남자들이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밤 이대로 영원히 멈춰버렸으면.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 사이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마틸드는 서둘러 누아젤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누아젤은 연회장 옆에 마련된 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마틸드가 누아젤을 흔들었습니다. 벌써 끝났어? 어서 가요. 마틸드가 재촉했습니다. 그럽시다. 그런데 파티는 즐거웠어? 누아젤의 옷을 챙겨 들며 물었습니다. 네. 마틸드는 짧게 대답하고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관저 앞에는 사람들이 타고 마찰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양팔을 끌어 앉은 채 부르르 떨었습니다. 모피와 비단 외투를 거친 다른 부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틸드는 얼른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얼른 마차를 불러올 테니. 누아젤의 거리로 뛰어갔습니다. 마틸드는 마치 꿈을 꾼 듯 조금 전의 파티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누아젤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영업을 시작한 마차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마틸드는 그제야 나무 뒤에서 나와 누아젤에게 갔습니다. 그러고는 누아젤의 팔에 의지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생강이 보였습니다. 마차들도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누아젤이 뛰어가 그중 하나를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는 순간 마틸드는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쉽고 허탈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어서 쉬구려. 누아젤이 말했지만 마틸드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 영원히 새겨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서 선 순간 마틸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요? 누아젤이 놀라서 쫓아왔습니다.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잔한테 빌려온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누아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잘 찾아보구려. 마틸드는 혹시나 해서 파티에 들고 갔던 손가방을 뒤져 보았습니다. 누아젤도 입고 갔던 옷을 뒤지고 방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목걸이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혹시 모르겠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마차를 잡으러 갔을 때만 해도 틀림없이 있었는데 혹시 길에 떨어뜨린 거 아니요? 그랬으면 소리가 났을 거예요. 소매책이 당한 거 아닐까? 사람이 없었잖아요. 참 그렇지. 그럼 혹시 마차에 떨어뜨린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얼른 나가서 찾아보겠소. 누아젤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틸드는 의자에 덜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불도 비지 않은 허름한 거실에 마틸드의 울음소리가 저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누아젤이 들어왔습니다. 찾았어요? 마틸드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누아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거리를 헤매며 마부들을 붙들고 물어보았지만 목걸이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누아젤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목걸이를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신문에 광고도 냈습니다. 마차 조합에서 찾아가 사정 얘기도 했습니다. 누아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동안 마틸드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루사의 얼굴이 반쪽이 된 듯 싶었습니다. 찾았어요? 누아젤을 보자마자 마틸드가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말해놨으니 기다려봅시다. 누아젤의 말에 마틸드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곧 연락이 올 거요. 영영 못 찾으면 어쩌죠? 그러게 하겠어. 우선 당신 친구한테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해 두구려. 고리가 떨어져서 고쳐주겠다고 말이요. 그동안 무슨 수가 생기겠지. 기다리는 동안 마틸드는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목걸이를 찾았다는 연락은 아무 데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과 약속한 날짜가 이틀 뒤로 다가오자 누아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사다 줍시다. 마틸드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얼마짜린데? 그러나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걸이가 들어있던 보석함에는 보석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틸드와 누아젤은 그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함에 너 파신 목걸이랑 똑같은 게 있습니까? 보석상 주인은 장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누아젤은 목걸이의 모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선 그런 목걸이를 판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보석함만 사가신 게 아닌가 합니다만 마틸드와 누아젤은 다른 보석상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똑같은 목걸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가봅시다. 누아젤은 마틸드로 데리고 팔레누아얄 거리로 갔습니다. 다행히 한 곳에 잊어버린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누아젤의 보석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4만 프랑입니다. 4만 프랑이라고요? 누아젤과 마틸드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4만 프랑이라면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큰돈이었습니다. 사시겠다면 3만 6천 프랑에 드리겠습니다. 3만 6천 프랑이라. 누아젤의 신음하던 주인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마틸드는 금방이라도 올 듯한 표정으로 누아젤을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하지만 이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돈을 마련해 올 테니. 누아젤이 말했습니다. 그러죠. 마음씨 좋게 생긴 주인의 선선이 말했습니다. 보석상에서 나오면 누아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에 손을 대야겠다고. 그러나 유산은 모두 18,000프랑으로 목걸이의 값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남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틀 동안 누아젤은 돈을 빌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린 채 아는 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집을 저당 잡히고 차용증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를 요구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쓴 결과 마침내 18,000프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누아젤은 36,000프랑을 들고 팔레누아얄 거리로 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누아젤을 알아보고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만약 잊어버린 목걸이를 찾게 되면 도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33,000프랑에 도로 사드리겠습니다. 목걸이를 내주며 주인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마틸드는 목걸이를 들고 자네에게 갔습니다. 잘 써서 고마워. 마틸드는 혹시나 잔이 박힌 목걸이를 알아볼까 싶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잔은 확인도 하지 않고 보석함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틸드의 생활은 이제까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이 수익과 거의 맞먹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옮겨야겠소. 매달 나가는 집세를 줄이기 위해 누아젤은 다락방을 알아보았습니다. 마틸드도 한여를 내보내고 스스로 부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층씩 내려가 물을 길어왔으며 걸레질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따금씩 장관 관제에서 있었던 파티를 생각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쌍들리에 경쾌한 음악 소리, 향기로운 포도주, 달콤한 속삭임 등. 그때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가 무엇하고 있을까? 아마 그 멋진 파티를 생각하며 꿈꾸듯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생스럽기는 누아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여기저기 많다. 상인들의 작물을 정리해 주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소를 베껴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그런 동안 두 사람은 마음의 여유까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독서할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그저 묵묵히 씻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마침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의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그 사이에 마틸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잔주름과 기미로 덮었으며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고 수세미처럼 되었습니다. 손은 남자처럼 마디가 굵어지고 빗줄이 울퉁불퉁 붉어져 나왔습니다. 행동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물건이 있으면 억지스럽게 달려들고 한 푼이라도 깎기 위해 장사꾼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틸드는 오랜만에 파리 시내로 나갔습니다. 시내는 여전하구나. 마틸드는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파리의 여기저기를 두리번하며 구경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건 건물이건 하늘이건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숨쉬는 것도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낯익은 부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틸드는 그녀가 잔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잔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곱고 아름답습니다. 잔? 누구시죠? 그러나 잔은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웬 초라한 여자가 아는지 아나 싶어 불쾌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닌지? 나야 마틸드. 마틸드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탕탕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마틸드라고? 어쩜 그동안 몰라보게 변했구나. 내가 좀 변했지? 마틸드는 그저 쑥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다 그 목걸이 때문이지 뭐. 목걸이라니 무슨 목걸이? 10년 전에 교육부 장관 댁 파티에 간다며 내게 빌렸던 목걸이 말이야. 아, 그거. 그런데 그게 어쨌는데 그때 바로 돌려줬잖아. 사실은 말이야. 설명하면서도 마틸드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은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자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니. 파티에 갔다 오면서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팔레 루아얄 거리에 가서 똑같은 거로 사다 준 거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말이야. 그걸 갚는데 10년이나 걸렸지 뭐니. 자그마치 36,000 프랑이나 되는 빚이었어. 하지만 이젠 다 갚았으니 고생도 끝이야. 말끝에 헛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상한 것에 비해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잔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목걸이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거야? 그렇다니까. 그런데 너 정말 목걸이가 바뀐 거 몰랐니? 하긴 똑같은 걸 사기 위해 팔레누아얄 거리까지 갔으니까. 마틸드는 기쁘고 자랑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불쌍한 마틸드. 내 목걸이 200프랑짜리 가짜였단 말이야. 뭐라고? 자네의 말에 마틸드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가짜였다고? 가짜였다고? 지엔이 모파상에 대해. 지엔이 모파상은 1850년에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18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에서 법률 공부를 하다 1870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군에 입대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을 반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학을 지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학 지도는 어머니 친구인 프로베르에게 받았습니다. 목파상 작품의 특징은 자신이 체험한 일상적인 일이나 관찰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꾸밈없이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현실적이지도 않아 묘한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비계덩어리, 여자의 일생, 메종텔리에, 두 명의 친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